안녕하세요. 소방시 전기회로 두 번째 21페이지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기 배선이 화재안전 기준 개정으로 배선 수가 변경이 달라져 가지고 강의나 책에서 지금 혼돈이 많이 있죠. 근데 크게 뭐 혼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7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화선만 빠지고 이 6선이 기본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그러면 이 개정된 내용을 하면은 각 층마다 경종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각 층마다 2선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아주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화재로 인하여 이 지구 단락 합선되어도 지구 명령시나 배선이 이 합선이 되어도 다른 층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마다 이제 그 단락 지구 명령시 그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하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선이 없어지고 기존 선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제경보 방식이 아니고 우선경보 방식은 회로선이 한 선이 추가됩니다. 회로선이 한 선이 추가되고 경종선이 층마다 한 선, 경종선이 한 선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지 전화선만 없어졌을 뿐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 없을 때의 전선과 조건이 주었을 때의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의 지구 명령시 배선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통보의 지장이 없도록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이 내용을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답을 낸 것은 오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기존의 전화선만 빠지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존 7선에서 6선으로 이제 전화선이 빠지죠. 6선, 7선, 8, 9, 10. 기존의 그 화재안전 개정전과 동일합니다. 전화선만 빠졌을 뿐이고, 근데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했을 때 기존의 내용과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 우선 경보 방식은 이렇게 경종선만 이렇게 한 선씩 추가가 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단락 보호장치입니다. 각 층마다 여기 이제 여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종과 표시된 연선 공동선의 지구 명령시 또는 단락 보호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각 층마다 벨선 한 선씩 추가가 돼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통선도 한 선씩 추가돼서 회로선은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게 하고, 근데 현장은 이렇게 공사를 안 하겠죠. 문제 1의 자동화재 탐지 교통도를 보고 아래 빈칸에 가닥수를 쓰시오. 경종 표시는 공동선을 사용한다. 이 화재안전 개정되기 전에도 경종 표시는 공동선 한 선을 사용했죠. 문제에서 최소 가닥수를 쓰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맨 마찬가지로 전화선만 빠지고 6, 7, 8, 9, 10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내용을 써야 됩니다. 각 층마다 각 층의 배선상에 유효한 주치인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 단수에 쓰고 이렇게 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각 층별 뺄선을 플러스선을 한 선을 더 쓰고 더 쓰면 이렇게 되죠. 6, 8, 10, 12, 14. 근데 이것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채점해서 정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설계나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기존에는 7, 8, 9, 10, 11이었는데 전화선이 빠지니까 6, 7, 8, 9, 10이 됐죠. 자동으로 이렇게 두고 아래 빙크를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경종선 표시등선을 공통선을 사용해 별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경종 표시등 공통선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경종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등 플러스 마이너스죠. 응답회로는 이 공통선을 쓰니까. 그럼 6선에서 이제 한 선이 경종선이 늘어나서 7선이 되는 거죠. 7선이고 달러 보호장치가 없이 이 선을 설치하는 경우로 경종 플러스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10, 13, 16, 19 이렇게 됩니다. 정답에서 이렇게 유효한 달러 보호장치나 휴지를 설치한다면 오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할 때는 이게 정답입니다. 각 층별로 이렇게 화재로 인하여 그 층의 지구 영향시 배선이 단락 합선되어도 다른 층에 영향이 없도록 각 층별로 경종선을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일 뿐이고 현장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선은 기본 7선에서 전화선만 빠지고 6선이죠. 그리고 이제 안에 경계구역이 늘어나면 회로선이 추가가 되고 또 그 밑에 회로선이 추가돼서 6, 7, 8, 9가 되는 거죠. 이 각 층별 단락 보호장치를 이렇게 여기입니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림을 도시교로 앞페이지 그림을 도시교로 하면은 그렇죠. 발신기 그러면 이 2번 선은 1번은 감지기 선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가 되돌아와서 종단장을 설치하니까 4선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 갔으니까 2선이 되돌아오니까. 그리고 2번은 아까 6선이죠. 이 6선 전화선을 빠지고 6선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6선에 3층 회로선이 추가가 되는 거 7선이죠. 여기는 이제 2층 회로선이 추가가 되니까 8선, 그리고 1층 회로선이 추가가 되니까 9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 7, 8, 9 이렇게 회로선만 한 선씩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선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기존의 화재안전기준 2년 전에 화재안전기준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게 일제경보 방식 7, 8, 9이 빠졌으니까 6일 늘어납니다. 그리고 직상층 상층경보 방식, 지금 직상층이 아닙니다. 직상 사계층씩 하니까 상층경보 방식은 여기서 이제 벨선이 늘어나가 6, 8, 10, 12 이렇게 회로선 플러스 경룡선 한 선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건 뒷페이지에서 또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지금 마우스가 참. 자,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습니다. 5층에서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은 2층에서 받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1층에서는 받았을 때 발화층, 거실에서 지하층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화재안전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것. 5층 이상에서 1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2층 이상의 층에 받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1층에 받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 사계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받았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도 회로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동일하게 이게 발화청 직상층을 발하냐 발화청 직상 예계층을 발하냐는 수신기에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제작할 때 그 기능을 저장시켜 놨는 거지 해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락 보호 장치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6선이 기본선이겠죠. 하나 경계부에 누르면 헤르수만 한 선씩 추가됩니다. 자, 1번 표시등선 한 선, 그리고 2번 벨 표시등 공통선 한 선, 그리고 3번 경종 벨선 한 선, 그리고 4번 응답선 한 선, 5번 응답 회로선 공통 한 선, 회로선 한 선. 그리고 이 감지기는 결국은 여기에 지구선하고 동일한 선의 아래층으로 수신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부품별 이제 각 층별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각 층별로 두 선씩 하죠. 표시등선 두 선, 경종선 두 선, 회로선 두 선, 응답선 두 선. 이 회로선은 감지기선하고 동일한 선이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단락 보호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품을 2선씩 사용할 때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개정 전의 일제 경보 방식은 이렇게 전화선을 포함해서 7선에서 7, 8, 9, 10이었죠. 전화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층 경보 방식일 때는 7, 두 선씩 늘어납니다. 회로선 늘어나고 층별로 벨선이 늘어나고 또 회로선이 늘어나고 벨선이 늘어나고 회로선이 그러니까 7, 9, 10이죠. 얘는 한 선씩 늘어났다. 일제 경보 방식은 경계부마다 한 선씩 추가되었다가 구분 경보 방식은 2선씩 회로선은 당연히 추가되고 경종선이 각 층별 한 선씩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일제 경보 방식은 전화선이 없었으니까 그냥 6, 7, 8, 9 그러니까 7, 8, 9, 10에서 6, 7, 8, 9 이 회로선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개정전과 동일합니다. 전화선만 빠졌을 뿐이고 그리고 9분 경보 방식은 왜 마찬가지입니다. 6에서 플러스 2, 8입니다. 또 플러스 10, 플러스 12 이렇게 두 선씩 늘어난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그렇죠. 6선에서 시각경보장치 한 선이 더 늘어납니다. 시각경보장치는 별도로 두 선씩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수신기가 시각경보장치의 그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이 제작해서 검증을 받죠. 그리고 회로선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도 회로선만 또 하나 추가를 해서 8선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7선이 되죠. 6선에서 1, 2, 3, 4, 5, 6, 7 그런데 이거를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를 했죠. 점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선이고 실선은 전기가 지금 통전되고 있는 선이라고 자동화된 탐지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선은 전기가 통하고 있죠. 그리고 시각경보기의 플러스선은 점선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경종선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등선은 두 선이 다 전기가 통해서 점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감지기선도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발신기 누름 버튼도 전기가 통하고 있죠. 이거는 이 발신기 누름 버튼이나 감지선이나 동일한 선이라 했죠. 그리고 응답 램프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선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되는 흐름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독학으로서도 알 수 있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를 도시기호로 표시하면은 지금 시중에서는 모두 이렇게 도시기호로 표현하죠. 하나의 경계구의 발신기와 종단장이 있고 감지기가 발신기에 연결되고 여기 시각경보 장치 도시기호입니다. 시각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시각경보 장치가 설치되면 하나의 경계구역 요 2번은 6선에서 시각경보 장치 한 선이 7선이죠. 이렇게 7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경계가 추가되면 3번에는 회로선이 하나 추가돼서 8선이 되는 거죠. 7선에서 8선. 이렇게 내용을 시각경보장치, 경종시각경보장치, 경종시각경보 표시등 공통입니다. 그리고 표시등선 응답, 회로, 공통. 응답, 회로의 공통입니다. 7선이고 여기서 회로선이 추가돼서 8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 도시기호를 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각 층별 단락 보호장치나 또는 휴저를 설치했을 때의 조건이 이 내용입니다.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였다면 각 층별 경종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2선씩 추가되어야 되죠. 만약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으라면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경계구역이 늘어났을 때를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경보 장치까지 설치한 거죠. 시각경보 장치까지 설치하면 7선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경계구역이 늘어나면 회로선만 추가되는 거죠. 회로선, 1회로선, 2회로선 한 회로만 추가되고 7선에서 회로선이 추가돼서 이렇게 8선 7선에서 2회로선이 추가돼서 8선이 되는 겁니다. 이 달러 보호 장치를 설치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 그림을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달러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전에 그림이 이렇게 각 층별 경종선이 추가되고 시각경보 장치선이 추가되고 표시등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 이렇게 해서 9선에서 14선 그리고 추가되는 게 경종 시각경보 장치 회로선 5선이 추가되는 거죠. 1, 2, 3, 4, 5 9 플러스 5는 14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경종선도 추가가 되고 시각경보 장치도 추가되고 그리고 회로선은 4선으로 회로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공통선을 사용하지 않고 응답선 플러스 마이너스 회로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공통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10선에서 추가돼서 16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방법은 경종선 시각경보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등도 플러스 마이너스 응답선도 플러스 마이너스 회로선도 플러스 모든 부품이 플러스 2선씩을 사용하면 총 5개 부품이니까 10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늘어나면 경종선도 늘어나고 시각경보장치도 늘어나고 표시등은 늘어날 필요 없죠. 전 건물에 표시등이 플러스 2선으로 공급되니까 응답선 늘어날 필요 없습니다. 회로선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2선, 6선이 추가되니까 16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면 이렇게 회로선만 한 선씩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일제 경보 방식일 때는 이렇게 6선이죠. 1, 2, 3, 4, 5, 6 6선이 기본입니다. 개정 전에 절하선이 있어서 7선이었지만 개정 후에 일방법은 6선 이 방법은 경종 표시도를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종선 2선, 표시등선 2선을 했지만은 이 방법은 아마 설계나 현장에서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과전전이 기준이 개정되어서도 화재로 인하여 지구 영향시 단락이 다른 층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도 단락 보호장치만 각 층에 설치한 기존의 선에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전화선만 빠질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혼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설명된 내용은 다 그대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2번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종 한선, 시각경보 한선, 표시등 한선, 이 세 부품에 대해서의 공통선 한선,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리고 응답선 한선, 회로선 한선, 응답선과 회로선의 빨간 공통선 한선, 이렇게 해서 총 7선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세 번째도 자동화재 탐지 설계 강의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